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드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시장은 부진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뿐만 아니고 뉴욕 증시도 많이 떨어졌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호재라는 것을 찾기가 힘들었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가파른 금리 인상,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내외 주식시장을 급락시켜버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동기는 각국 정부에서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돈을 많이 뿌려댔기 때문입니다. 코스피의 연봉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코스피 연봉입니다. 지금 2020년에 엄청난 등락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에 의해서 급락했던 시장. 그렇지만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기 부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 건설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산업 경기라든지 IT 산업일 수도 있겠고 그런 쪽에서의 부양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돈만 풀어대는 식의 부양이다 보니까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올랐었죠. 물론 일부 기업들은 팬데믹 관련돼서 수혜를 받으면서 코로나19 수혜를 받으면서 또 많이 올랐었고 인터넷주들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랬던 것이 이제 이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또 급격한 하락을 나타나게 됩니다.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긴축 효과가 그대로 드러났던 거죠. 이럴 바에 경기 상황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닥 나아진 것도 없고 못하러 돈을 그렇게 풀어댔나 하는 좀 아쉬움도 남기도 하고요. 미국도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한 부작용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한국 상황은 다르죠. 한국 기업은 한국의 산업은 수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출 비중이 70%.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제가 매우 활발하게 돌아옵니다. 내수 경제가 지금 이제 70%를 오히려 넘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르죠. 미국은 금리를 최근에 그렇게 올렸는데도 경제 상황이 탄탄하고 경제 상황이 계속 탄탄하다 보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또 금리를 올릴 수 있었었고 어쨌든 간에 시장을 이렇게 우리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쭉 보게 되니까는 결과적으로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계속 오르긴 올랐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 영향 때문에 최근 들어서 또 테슬라 이런 종목들 애플도 하락을 했었고 뉴욕 증시에서 잘 나가던 종목들이 반토막 이상 더 났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코스피 주봉인데 코스피 주봉을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서도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또다시 헤매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바닥 권역에는 들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이 바닥 권역에 들어와서 뭔가 활기차게 시장이 반등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동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보자고요. 일단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고 낮아지고 있어요. 미국의 경기 지표들을 보면은 예상한 것보다 금리를 그렇게 가파르게 올렸는데 그렇게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소프트 랜딩하는 수준에서의 둔화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침체를 얘기할 정도의 지표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동안 주식시장, 국내 주식시장이 2022년도에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했던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에 의한 급격한 금리 인상. 두 번째,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그 경기 침체가 단순하다라는 생각보다는 무서울 정도로 좀 두려울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공포. 그 두 가지가 시장을 이렇게 급락시켰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표 나오는 것들 보세요. 인플레이션 지표는 정점에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경기 지표들을 보면은 이건 하반기 내내예요. 올해 하반기부터 되게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던 경기 지표들이 예상보다 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우려했던 것보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객관적인 사실은 그거예요. 문제는 시장이 이런 상황이 되고 경기 지표에 대해서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들을 매스컴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갑 중의 갑이죠. FOMC, FRB 수장인 파월 의장이 항상 똑같은 어조로 하반기에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니까 강경한 매파적인 그 발언에 대해서 투자 심리적으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들로 봤을 때는 시장을 오래 급락시켰던 그런 요인들이 안정을 찾고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 심리 때문에 시장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호재가 나오던 어떤 재료성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악재로 좀 소화하려는 모습이고요. 국내 주식시장 여건에 대해서 지금 미국 시장하고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죠. 미국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주가가 올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게 그동안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한 가치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 그만큼 가치평가를 받았던 것은 사실상 투기적이었었거든요. 테슬라 주가며 메타, 아마존, 어마어마하게 가치평가가 높게 되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 그만큼 주식시장을 향한 투기적 자금들,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 영향이 컸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고, 한국은 사실상 그런 버블이, 그런 수급 정도는 유입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평가된 가치주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한국 주식시장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들에 대해서 지나친 투기적인 공략들이 있었던 거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투기적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는 성장성은 좀 떨어지는데 얘네가 과연 성장성이 있을까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2023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팬데믹은 뭡니까? 우리가 꼭꼭 문 닫고 살았었어야지 됐죠? 코로나19는요. 다 문을 닫고 살았었어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쇼핑도 많이 해야지 되고, 게임도 또 많이 해야지 되고, 넷플릭스도 많이 봐야지 되고, 그것과 관련돼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기타 등등등,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도 공연장을 가는 거 말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것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 정도? 전기차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큰 변화 부분이니까 그 팬데믹하고는 약간 좀 거리는 있을 수는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가 많이 팔린 이유도 보게 되면은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불편했었던 것도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수요도 세계적으로 많았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팬데믹은 끝났습니다. 중국까지도 방역 완화를 했어요. 중국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호텔을 예약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폭발적인 내수부터 시작한 수요가 아주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는 문을 닫고 하는 산업이 아니고 문을 열고 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매 소비 쪽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최근 들어서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러나 진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중동에서는 네옴시티에 대해서 올해도 많이 불거졌지만 진짜로 그 부분이 한국 산업에 실질적으로 수주가 되고 영향이 되는 거는 내년입니다. 특히 건설회사, 중공업. 거기에서 이제 조선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조선 수주 물량들 다 채웠지만 그래도 수주 더 받아요. 늘리면 되니까. 중국도 경기 부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중국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경기 부양의 네옴시티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게 되면은 대국들이 또 갖출 건 갖춰야지 되잖아요. 인프라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도 재건 사업을 해야지 될 거고. 그 다음에 유럽들 지금 국방비를 경쟁적으로 막 늘리고 있어요. 한국 무기들도 잘 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 경제 활동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군수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매우 높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체 경제 규모 내에서 20에서 30%의 비중을 군수 사업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뭔가의 순환이 돌게 되면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금리가 많이 높아진 문제 때문에 위축되는 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산업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쪽에서 급격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의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심리 때문에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가 공략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왜 심리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환율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30일입니다. 오늘 30일 금요일인데요. 이거는 목요일날 1264원. 근데 현재 지금 환율을 보게 되니까는 15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25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264원에서 현재 역여환율 1258원입니다. 1258원. 여기까지 더 추가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환율과 주가지수가 커플링이 된 적은 없어요. 같은 방향일 수 없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과 주식시장은 항상 반비례합니다. 이번에 진짜 독특한 경향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같은 방향이죠.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걸 누가 반영을 하지 못하느냐? 주식시장이 반영을 못하는 겁니다. 안전자산에 대해서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그동안 시황이 불안정하니까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그쪽으로 쏠렸던 자금들이 이탈한 겁니다. 벌써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자연스럽다면 당연히 리스크 자산,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어야지 맞는데 일단 대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금들은 내년 1월
이제 바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연말에 국내 증시가 이렇게 타격을 받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도 윈도우 드레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펀드 매니저들 인센티브 안 나오잖아요. 손실이어서. 그쵸? 어차피 펀드 매니저들 인센티브 안 나올 거 손실 여기서 올해 청산해버리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게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구태여 손실 난 거 계속 끌고 가서 내년까지도 실적에 반영시킬 필요는 없고 올해로서 그냥 어차피 손해 난 거. 그런 손절매성 물량들이 기관에서 많이 나왔다고 봐요. 외국인 기관에서 많이 나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좀 바로 주식을 주워 담으면서 당장 1월 2일부터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연초에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에 있어서 뭔가의 큰 반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성장성을 갖고 있던 기존의 그런 쪽들 말고요. 건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운도 될 수가 있을 거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굴뚝산업이라고 했던 조선부터 해서 화학 이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문을 연 상태에서 각국 정부들이 돈을 어디다 쓸지를 고민을 해서 부양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큰 대국들의 경기 부양에 힘입어서 플러스 알파로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성장주들 뭐 IT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뭐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기도 하니까 뭐 같이 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성장주로 불리던 쪽은 좀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고 저평가되어 있던 뭐 건설주라든지 뭐 주식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증권 금융주들도 덩달아 올라가겠고 오히려 그런 쪽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부양하면서 국내 주식시장 내년 2분기를 지나면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분석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할 점은 생각하는 것처럼 인플레가 낮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미국도 소비가 늘어날 거지만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인 물가 부분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올해처럼 급격한 그런 물가 인상은 나타나진 않을 걸로 분석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본다면은 현재 금리 수준은 유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모멘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큼지막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동안 IT 경기는 뭐 IT 경기라는 반도체도 포함될 수 있고 애플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소비자들의 소비에만 국한되었던 쪽의 산업들에서 진짜 큼지막하게 각국 정부들이 돈을 쓰면서 거기서 부양되는 쪽에 산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 감안했을 때 저는 내년에 2023년도는 폭발적인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심리가 위축이 돼서 침체되어 있을 때 종목들을 골라서 당장 오를 걸 기대하기보다도 좀 여유있게 오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종목들을 천천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평가된 종목들 많습니다. 한번 쭉 찾아보시고요. 어떤 종목들이 가치가 있는데 저평가되었는지 쭉 찾아보시고 그런 종목들 압축해서 뭐 이를테면은 증권사들에서 나오는 기업 전망 보고서들 가치평가 보고서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런 노력 정도는 하셔야지 또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정기준 원장이 하는 인사이트 투자 전략 유튜브도 계속 잘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